자, 여러분, 다음 주 시험이죠? 그죠? 네. 오늘이 그 전자기학의 전반부입니다. 그래서 전기장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에 내일 아침에 그동안 그 과제들 있잖아요. 과제들 답안을 공개할게요. 그러면 이제 채점이 덜 끝나가지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냈던 거하고 먼저 비교해보면서 공부를 먼저 시작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 답안을 다 공개하고 내일, 다음 주 시험 때 하나 또 내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 부분 힌트만 제가 내일 밤에 10시에 온라인으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지나간 과제하고 Q&A 시간 가져갑니다 그동안 Q&A 시간 가져보니까 거의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그래도 시험 전주니까 몇 사람은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시간을 월요일에 하기보다는 어차피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죠? 월요일 밤에 하기보다는 그냥 주말에 내일 아침에는 답안이 다 공개된 상태 되고 과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음 주 제출할 숙제에 대해서도 힌트를 줄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 올려놓은 거 봤죠, 여러분? 그죠? 기출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할 테니까, 어, 그러고 이제 다음 주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시험에 대해서, 제가 방금 얘기한 거는 공지를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 전기장 얘기할 때, 항상 우리 얘기하는 게 차지가 있다, 플러스 Q가 있다. 이 Q가 있을 때 여기에 전기장이 있다. 라고 해서, 이 전하가 주어졌을 때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포텐셜을 구하고, 포텐셜 차이는 마이너스의 레퍼런스 포인트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마이너스, 이 필드에다가 DL, 이렇게 해서 이 경로를 따라서 한 게 이제 포텐셜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류 I는 어, J의 특정한 요 에어리어에 대해서 다 더한 거, 전류 덴시티를 지나가는 닿는적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한 게 이렇게 주어졌었고, 이 J가 흐르는 공간에 J는 시그마 E, 컨덕티버티로 주어지기 때문에 시그마 E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나는 이런 관계를 따라서 여러분이 회로에서 전압 그리고 전류 하는 게 전자기학에서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 하에서 전하가 움직일 때의 에너지, 단위 차지다 에너지, 볼트죠, 그죠? 이걸로 표현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결국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필드 그걸 보면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 자, 여러분 알고 일렉트릭 필드 인텐시티라는 이 필드를 구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고 근데 이걸 구하고 나면 전기 전도도를 곱을 해서 커런트 덴시티로 환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게 보면 어, 전기장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이 전기장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저항은 보통 얘기할 때 전류분의 전압이다.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특정한 전류에다가 전압을 곱을 하면 전압을 전류로 나눠주면 저항이다. 해서 이 전류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단위 면적당 전류 밀도에다가 어떤 표면을 지나가는 면적에 이제 요 에어리에 대해서 다 더한 게 이제 전류고 V는 크기만 제가 비교할게요. 마이너스 빼고 일렉트릭 필드를 특정한 경로로 가는데 단위 차지당 필요한 에너지로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배운 게 C, 이제 지금 정의를 한 겁니다. C라는 것은 단위 전압에 대해서 쌓인 전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항은 컨덕터를 얘기할 때 표현하는 좋은 지표이고요, 여러분. 그다음에 커패시턴스는 전압을 걸어줬는데 전류는 흐르지 않고 얘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C가 V분의 Q라는 얘기는 전압을 걸어줬는데 흐르지 않고 Q가 쌓인다. 저런 채. 그 다음에
전압을 딱 걸어줬는데 전류가 흐른다 하면 도체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란 것은 전압에 대한 쌓인 전하고 그래서 이걸 인슐레이터 되고 그럼 요거는 이제 전압은 여러분 알고 있지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에 어떤 경로를 지나갈 때 필요한 단위 전하당 에너지 해당되고 차지 Q는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어떠한 공간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차지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알고 있듯이 D에 ds다. 네, 서피스를 클로즈드 상황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제가 오늘 얘기할 때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게 여러분 배우는 전기회로, 뭐 전자회로 나중에 전류와 전압으로 바꿨을 때 전하가 움직이고 전압을 걸어주는 거, 그 식이 컨덕터일 때는 걸어준 전압에 대해서 흐르는 전류, 그다음 인슐레이터일 때는 전압을 걸어줬더니 차지가 쌓이더라. 그 비례 관계거든요. 그 비례 관계를 회로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반적으로 어, 완벽한 도체, 완벽한 전원체 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잘 없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적절한 도체, 적절한 어, 전원체. 그러면 그 전압을 다 끌어주면 적절하게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전압을 다 끌어줬을 때 적절한 전압이 쌓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전류와 적절한 전하가 쌓여서 여러분이 개울가에서 물이 흐르는 거 보면 물이 잘 흘러가긴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돌이 있으면 그 물이 고이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전압을 차를 딱 줬을 때 물이 고이는 곳도 있고 차지 흐르는 곳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섞인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상황을 우리가 전극을 만들어 줘야겠죠. 전류하면 전극을 만들어 줘서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걸어주고 전류를 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걸리고 플러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해 보면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다 합한 겁니다. 이렇게 전기장은 이렇게 걸리고 자, 이렇게 걸리고요. 등전이면은 이렇게 걸 겁니다. 같은 포텐셜은 이렇게 걸릴 겁니다. 가만히 보면 전류는 요 플러스를 둘러싸서 요 S에 대해서 나가는 J를 다 합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류는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 필드의 시그마에 DS 할 때 요 S를 다 둘러싼 겁니다. 요 둘러싸서 여기서 나가는 거, 여기서 나가는 거, 여기서 나가는 거 다 합쳐가지고 한 전극의 주위를 둘러쌌을 때 이 둘러싼 해곡면의 표면을 쭉 나가는 것들을 다 합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전류도 이 플러스 전극의 주위를 쭉 둘러싸서 얘가 다 전류를 흘러가는 거니까 여기에 JDS에서 시그마 E 할 때 클로즈 서피스를 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얘도 실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시그마 E의 DS구나, 클로스드 서피스구나 얘도.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이 필드를 주어져 있으면 이 필드를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플러스 차지를 이동하는데 에너지니까 이 필드를 요 경로 L을 따라서 가는 거를 DL로 해주고요. 이게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똑같이 차지인데요. 포텐셜은 이 필드에 대해서 똑같이 DL로 이 경로에 따라서 이 필드를 적분한 경우고 이 D필드는 요 둘러싸는 가우스 법칙, 요 S를 가만히 보면요. S에서 입실론의 E에 DS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필드는 유전율에다가 일렉트릭 필드를 고벌한 거를 표면에 딱 더한 거고 그 다음에 전류 I는 그 플러스 전극의 주위를 쭉 둘러싸서 나간 전류 밀도를 싹 다 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R과 C를 보면 일반적인 물질이 전자재료입니다. 전자재료에서 저항이라는 거, 커패시터들라는 게 항상 보통 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는데 저걸 이제 식을 쫙 보니까 R은 하고 C는 딱 보니까 서로 역관계가 있다는 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분모 분자가 좀 바뀌어 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여기에 이걸 보면 R은 그러니까 R과 C를 곱을 해봅니다. R과 C를 곱을 해보면 R과 C를 곱을 딱 해보면 이 R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C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E의 DS가 분모 분자에 있고 그 다음 E의 DL 서로 분모 분자를 의곡 관계에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나머지 똑같고 호모지니어스한 상황에서 시그마가 밖으로 나오면 시그마가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입실론은 그래 시그마 분의 입실론이다 라는 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에 밸런세이션 타임 할 때 나왔던 시가하고 같죠, 여러분? 그죠? 일반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제가 그 전류를 구할 때 전극 주위를 둘러싸서 나가는 전류 밀도를 싹 다 합치면 그 전극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총 전류다 라고 했는데 이걸 어디에 응용할 수 있냐면 전극을 두 개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R을 구했어요. 저항을 구했는데 만약에 저기 전체를 채워 놓으면 도체를 채운 상태에서 저항을 쟀습니다. 저항이 얼마입니다. 그럼 그 똑같은 전극 상태에서 전원체를 넣었다 하게 되면 커패시턴스가 되겠죠. 그러면 전극의 배치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이 R을 계산할 수 있으면 하나를 계산할 수 있으면 거꾸로 RC를 곱해서 상수이기 때문에 C 값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좋은 특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C를 계산하기 어려우면 R을 채워가 실제 전류를 흘려서 이걸 C로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물 속에 멀떡 넣어놓고 전구를 두 개 넣어놓고 여기를 얘는 전연체입니다. 전연체일 때 C를 측정했으면 여기에 전기가 적절히 통하는 거를 딱 넣었을 때 그 R 값은 계산 안 해도 R은 C분의 입실론 하고 로 한 값이다 라는 좋은 특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 필드 하나 알면 참 많은 거를 할 수 있겠구나. 전기 회로나 전자 회로에서는 여러분 I와 V잖아요. 그죠? I와 V. 전류하고 전압 관계에서 전기 회로하고 전자 회로 배우는데요. 전기 회로. 전기에서 주로 이거죠. 교류냐 뭐 직류냐 하지만 I와 V라면 전자기학에서는 일렉트릭 필드하고 마그네틱 필드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요 포텐셜에 V에 관계되고 마그네틱 필드는 H에 I가 관계된다. 라는 게 대응 관계거든요. 여기 이제 전자회로는 여기에 중간입니다. I와 V가 있고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들어가거든요. 일렉트릭 필드 하니까 이게 바로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잖아요. 일렉트릭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니까 전자회로에서는 이 전자기학에서 일렉트릭 필드 개념하고 그 다음에 IV 관계를 여기 섞어서 전자회로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자회로에서 아쉽게도 안 배우는 게 H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놓고 IV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건 안 배우거든요. 그게 요즘 얘기하는 스핀트로닉스입니다.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간 상태에서 IV를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배우진 않고 나중에 뭐 M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자 같은 거 할 때 보통 참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일렉트릭 필드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고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가 플러스 차지 이런 분포가 있을 때 특정한 위치에 Q1, Q2, Q3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위치에서의 전기장은 이것은 합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진이 있으면 오리진에서 내가 원하는 곳에 필드를 알고 싶은 원하는 곳을 R 벡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차지 소스가 있는 곳을 여기를 R1, R2, R3로 한다 그래서 R1, R2, R3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렉트릭 필드 한다 그랬을 때 일렉트릭 필드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의 시그마의 R 벡터 요 필드 포인트입니다.
요거를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소스 포인트. 소스 포인트고, 제가 필드 포인트는 R 벡터로 표현한다 그랬고, 소스 포인트는 R 프라임, 연속적인 경우 R 프라임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 근데 여기서는 디스크리트한 경우니까 K의 삼성의 R 벡터 마이너스 R K 벡터의 Q의 K다 라고 했었고요. 그다음 포텐셜은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어, K의 R 벡터 마이너스 R K의 절대값의 QK 스칼라입니다. 스칼라로 한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지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걸 연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인테그럴 표현하면 되죠, 그죠? 인테그랄에 어, 그 dv의 d 프라임의 로 v 프라임 이렇게 해서 볼륨에 대해서 이 차지 대신에 얘를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 ds 면의 전하 분포하는 경우는 ds 프라임의 로 s의 r 프라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요 라인에 분포하는 경우는 L 프라임의 dl 프라임의 이제 로 L의 R 프라임 이렇게 각각 이제 연속적이냐 혹은 디스크리트하냐에 따라서 QK를 이제 연속 볼륨이냐 서피스냐 혹은 라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분포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차지 가지고 첫 번째가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 일렉트릭 필드 구하는 거는 경계면에 포텐셜이 주어져 있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V는 0이고 V가 100V다. 그래 주어졌을 때 차지 프리한 영역하고 차지가 있는 경우하고 이그지스트 차지 있는 경우하고 했을 때 이 차지 프리한 영역은 라플라시안 V는 0이다. 라는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된다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차지 프리하지 않은 경우는 마이너스의 다이버전스의 아, 아이고 이 색깔이 V의 로 V에서 이게 뭐였죠, 여러분? 위에 게 라플라스 이퀘이션이고 밑에는 뭐였죠? 포화소 이퀘이션이었죠. 포화소 이퀘이션이냐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냐에 따라서 이 영역에서 포텐셜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일렉트릭 필드를 먼저 구하고 또 포텐셜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포텐셜을 구할 수 있습니다. 포텐셜을 구하고 이 포텐셜이 구해지면 여기에다 그레이디언트를 취해서 마이너스를 취하고 E는 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구해지면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포텐셜도 체크할 수 있고요. E와 V 관계에서 전류는 E가 있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그마 E에 DS 하게 되면 이게 전류잖아요. 그죠? I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전류 전압 특성도 다 알게 되고, 그리고 사인 전하나 그리고 사인 전하하고 그 다음에 포텐 차이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라플라시안 V는 0이다 하는 의미를 지난 시간에 해줬었죠. 라플라시안 V는 0이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죠. 라플라시안, 제가 게임의 예를 들었죠. 무슨 게임이었습니까? 지뢰찾기. 그 지뢰찾기가 점을 딱 찍었을 때 주위에 지뢰가 몇 개 있는가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위치에 포텐셜이 어떻게 주어져 있을까. 그랬을 때 바로 근처 내 주위에 네 사람을 딱 둘러보고 네 사람의 평균이다 하면 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빈 공간에 주위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언노우니까 과감하게 좀 멀리 있는 거, 멀리 이렇게 뭐 이래 돼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대충 해가지고 초기 값을 정하고, 또 하나 알면 또 네 군데 또 정하고 해서 원래 값이 다시 바뀌는 업데이트를 해서 새로운 값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이 빈 공간에 모든 포텐셜을 알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수렴하도록 한 값을 통해서 빈 공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전극 배치가 있을 때 중간에 어떤 포텐셜이냐
하는 것들은 이렇게 엘리먼트를 쫙 나눠가지고 네모 정사각형으로 해서 쫙 나눠도 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과감하게 정의해서 좀 먼 거 평균을 취해서 초기값을 하고, 또 중간값 정해지면 또 또 업데이트를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 포텐셜을 정의하고, 정의가 되면 그레이디언트를 취해서 이렇게 필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차지가 주어졌을 때 일렉트릭 필드를 구했죠. 두 번째는 전개에 전압이 주어졌을 때 속에 빈 공간이나 차지가 있는 곳에 포텐셜을 구했죠. 그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건 포텐셜을 구하건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를 그레이디언트를 취하건 하나를 적분을 취하건 둘을 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개가 섞였다. 1번과 2번 방법이 섞인 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차지, 두 번째는 포텐셜, 전개값. 세 번째 방법이 한 가지 더 있겠죠. 뭐냐면 전개하고 그 다음에 차지가 같이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진 교재에 이게 빠졌어요. 이게 빠졌는데 연습 문제 나오거든요. 연습 문제 과제에 나와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최대한 생각을 해보는 데까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기본 필기에는 그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요. 이미지 폴스입니다. 이미지 폴스 메소드라 그래서 지금 이 전극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차지가 있습니다. 차지 플러스 Q가 있는데 여기 그라운드를 딱 시켜놨습니다. 그라운드를 딱 시켜놨으니까 분명한 거는 여기 이제 전기장 이로 나갈 겁니다. 여기 나가는데 여기 나갈 겁니다. 여기 이제 컨덕터거든요. 자, 컨덕터면 여러분 경계 조건에서 도체의 표면에서 나오는 전기장은 어느 방향입니까? 탄젠셜 컴포넌트는 아래와 위가 연속이어야 되고 노멀 컴포넌트는 D 필드,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D가 연속이니까 이제 보면 컨덕터가 있으면 전기장 표면에서 다 수직으로 나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보면 이 플러스 Q일 때 그라운드를 맞춰주는 거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이 플러스 Q가 있으면 혹시 반대편에 마이너스 Q를 갖다 놓으면 이 컨덕터 속에 마이너스 Q가 있다 생각하고 만약에 문제를 바꿔가지고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생각에 전기장 이렇게 가겠죠, 그죠? 전기장 이렇게 갈 겁니다. 네, 가는데 이제 생각만 해봐도 이제 답이 나오는 부분인데 플러스 Q가 전압이 높죠, 그죠? 전압이 높고 마이너스 Q가 전압이 낮습니다. 그럼 정확히 중간은 생각해보면 플러스 Q하고 길이에 같습니다. 이렇게. 자, 길이에 같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 포텐셜은 정확히 0이 될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냐면 중간에 컨덕터를 갖다 놓고 얘를 그라운드 취한 거나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해놓고 이 정중간을 계산해보면 0이다. 라는 거나 반쪽만 갖다 놓고 보면 반쪽과 하면 문제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걸 0을 만들기 위해서 이 0이란 것은 위에서 보면 이게 덧셈이죠. 이게 덧셈인데 0이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 중간에 전기장을 구하라. 혹은 이 컨덕터에 여기서 나오는 그 차지 surface density, surface charge density 어떻게 되는지 이 플러스가 돼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가 유도될 겁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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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유도될 텐데 여기서 요 중간은 거리가 가깝고 거리가 좀 멀고 하니까 다리 면적당 유도된 차지는 여기가 좀 높을 거고 여기 중간에서 벗어날수록 좀 농도가 낮아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알듯이 여기에 전기장을 알면 특정한 위치에서 알면 우리가 그 가우스 법칙에 따라서 이 표면의 노멀 성분이 이제 로 S 나누기 입실론이었습니다. 기억나죠, 그죠? 요거 했으니까 이 표면에서의 전기장이 딱 주어지면 이 전극에서의 그 위치에서의 차지가 유도된 차지가 바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 전극 표면에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면 똑같이 여기 표면에 있는 차지 덴시티를 또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도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하면 되는구나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이미지 차지 방법이거든요. 이미지 차지 방법인데, 그래서 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어, 머릿속에 좀 넣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어, 자, 이거 보면 요 상태를 이렇게 해놓고 전극이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 되어 있고 요래 되어 있고 전극이 다 그라운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차지 플러스 Q가 있으면 거울을 정확히 갖다 놓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플러스 Q가 있으면 안에 같은 거리에 여기에 마이너스 Q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거울 마이너스 Q가 있고요. 여러분 거울과 거울 사이에 차지가 있으면 여기서 비추면 엘리베이터에서 들어갔을 때 양쪽에 거울이 있으면 무한대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가 그런 반대했을 때 세워보면 걔가 반사 거리가 계속 깊어지죠. 그죠? 거리 깊어지지만 한 번 들어갈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 왔다 또 플러스 계속 전극이 왔다 갔다 한다면서 이렇게 바꾼다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미지 차지가 몇 개 있나 그래서 요 내부에 전극과 전극 사이 이 사이 공간의 전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는 보면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여기에 또 플러스가 있고 또 여기 똑같은 위치에 또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또 이렇게 해서 플러스 Q 마이너스 Q 마이너스 Q 플러스 Q 플러스 Q 또 마이너스 Q 플러스 Q 또 마이너스 Q 플러스 Q 또 반대면 마이너스 Q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제 플러스 Q 돼서 이 내부의 공간을 알고 싶을 때 이 문제를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잖아요 그죠? 일곱 개인데 이게 4분의 파이 7 개거든요. 7개인데 이걸 이제 할 때 개수가 이미션 몇 개 하면 되느냐 할 때 이게 요 사이 각이 파일 때 파이분의 2파이에다가 4분의 파일 때 7개잖아요. 그죠? 7개 이미지 차지가 있는데 4파이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빼기 1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빨리 얘기했는데 그래 봐요. 어, 여기에 전극이 이렇게 다 돼 있고요. 이 펴져 있을 때는 지금 여기에 차지 놔뒀을 때, 난 여기 이 차지가 있는 쪽에 전기장 알고 싶어요. 근데 이게 골치 아프잖아요. 왜냐하면 라플라스 이퀘이션도 아니고 차지도 있고. 여기 있을 때 쉽게 푸는 방법은 여기 이거를 갖다 놓고 얘를 없애고 이 등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 거울 속에 반대 차지를 갖다 놓고 얘를 문제를 바꾸는 겁니다. 플러스 q 마이너스 q 놓고 이 사이의 전기장을 콜럼 법칙을 하게 되면 되게 쉬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평면이 아니라 각이 있을 때, 90도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점 있으면 이게 반대편, 또 반대편 세 개잖아요. 그죠? 세 개인데 세 개의 이미지 거울상, 반대 거울, 반대 거울, 반대 거울 이렇게 해서 그 세 개, 나머지 세 개하고 원래 거 하나 합쳐서 이 네 개의 포인트 가지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공간의 전기장을 구할 때 단순하게 쿨럼 법칙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미지 차지가 계속 몇 개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문제 푸는 거는 어, 오늘 좀 몇 개 해볼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제 말 따라 해볼래요, 한번? 네, 따라해보세요. 옛날 하늘 천다지 하듯이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말로 따라 해봅시다. 전기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전하가 주어진 경우, 포텐셜이 주어진 경우, 전하와 포텐셜이 주어진 경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전하가 있는 경우는 콜럼 법칙에 의해 계산, 포텐셜이 있는 경우는 라플라시안이냐 포화소 이퀘이션, 전하와 포텐셜이 있는 경우는 대칭성이 있는 경우, 이미지 차지 방법을 쓰면 된다. 예. 그래서 지금 무슨 입시처럼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냥 기억을 하라고요. 뭐냐면 여러분이 전기전자 혹은 이런 분야에서 뭐 반도체나
예를 들어 통신을 한다 그랬을 때 물리적으로 바깥에 안테나가 막 있고 그리고 콘센트가 막 있고 이런 걸 여러분 보게 되잖아요. 그죠? 보면 회로를 하는 분은 저기에서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다 얘기하지만 저런 그 고체가 있을 때 혹은 절연체가 있을 때 주위에 머릿속에 일렉트릭 필드가 막 상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상상해서 이 주위에 물로 채워졌을 때 혹은 예를 들면 잠수함이 이제 그 전파로 통신하는데 얘가 바닷물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바닷물 속의 통신이 어렵습니다. 전파가 지나갈 때 EM 웨이브가 바닷물은 전기도 통하잖아요. 그죠? 전기 통하고 또 다이렉트릭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장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다 로스가 되거든요. 손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바닷물 속에서는 전파가 멀리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이런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개념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하던 부분을 조금 이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 얘가 이제 있었죠. 보면 어, 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이제 수업 중에 이제 보면 6.4번에 이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two conducting cone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콘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콘이 들어가 있고 안에 콘은 이렇게 그라운드를 시켜놓고 바깥에 콘은 이렇게 포텐셜 V를 걸어놨습니다. 딱 전압을 딱 걸어놨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 요 갭이 있다는 얘기는 이 둘 사이에 바로 이걸 통해서 전류 흐르지 않는다는 만들기 위해서 지점을 다 빼놨거든요. 그럼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빈 공간, 이 절연체라 가정하고 이 공간에서의 어, V를 구하라 라는 겁니다. 자, V를 구한다 그랬을 때, 뭐 절연체든 컨덕터든 이 속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식은 중간에 차지가 없기 때문에 또 바운더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속에 분명히 세타에 의존하는 그런 포텐셜이 주어질 거다. 극좌표, 그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각도에 따라서 쭉 한 바퀴 돌리는 게 같은 포텐셜이 될 거다. 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의 포텐셜은 뭔지 모르겠지만 V의 세타일 거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 V 세타인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거는 구면 좌표계에서 얘기하는 R 세타 파이 좌표계에서 이 세타에 의존하는 그리고 세타가 10분의 파이 10분의 파일 때 포텐셜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타 2가 이게 세타 1이 10분의 파이고 세타 2가 6분의 파입니다.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V의 10분의 파이가 0이고 V가 이제 6분의 파이가 여기서 V0 여기서는 V0가 50V로 되어 있는데 50V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 있으니까 제가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는 이 위해서 중간에 포텐셜 구할 때 차지 프리 한정적이다. 이기 때문에 라플라시안을 이제 한다 그랬죠. 라플라시안 V는 0이다. 그래서 V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는 이거를 그레디언트를 취하면 되니까 거꾸로 이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면 되는 상황이 됩니다. 문제가 이 둘 사이의 포텐셜을 구하라니까 이 라플라시안 했을 때 제가 H1, H2, H3 그 다음에 라운드 R H1분의 H2, H3 해서 요 식을 쭉 해보면 여기서 이제 V가 세타에 의존한 함수이기 때문에 R에 대한 미분도 0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파에 대한 미분도 0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는 게 요 중간에 세타에 의존하는 것만 남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타에 의존하는 게 라운드 세타의 사인 세타 곱하기 라운드 V의 라운드 세타이기 때문에 결국 얘를 풀면 되는 거다. 얘 미분 방정식 풀면 된다. 다른 걸로 제가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저거를 1차 미분으로 생각해보면 한번 적분하면 사인 세타 라운드 V 라운드 세타가 상수 이렇게 나오고 사인 세타를 넘겨서 사인 세타분 A인데 여기 이제 사인 세타를 제곱을 아래 위로 다 사인을 곱을 해서 위에 A 사인 세타하고 밑에 사인 제곱 세타인데 그걸 1만 코사인 제곱 세타로 아주 적분할 때 좀 써먹으려고 제가 변수를 좀 변화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얘를 적분할 때 1만 코사인 세타하고
이 사인 세타인데, 여기 이제 A 사인 세타 빠졌네요. 1마 코사인 세타가 1마 코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덧셈으로 나눠집니다. 나눠지고, 거기에 이제 딱 더하면 이 2가 되니까 2분의 1이, 2분의 1 딱 사인 세타. 이렇게 해주면 A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다. 라고 되고, 이거를 이제 세타에 한 번 더 적분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x분의 1이잖아요. 그죠? x인데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기 사인 세타가 되니까 그냥 x dx가 바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사인 세타가 x라 두게 되면 미분한 마이너스 사인 세타 d 세타가 dx가 되니까 이제 이 사인 세타의 요그 d 세타 한 개 이제 dx 되니까 이렇게 분해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a의 2분의 1은 밖으로 빠져나오고 L- 코사인 세타가 적분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1 플러스 코사인을 마이너스입니다. 적분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적분해서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V에 대해서 하게 되면 A 이렇게 되고 B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A와 B를 어떻게 정하느냐 할 때 6분의 파일 때 0이고 10분의 파일 때 0이고 그다음 6분의 파일 때 50이라 그랬으니까 이걸 그대로 쓰는 거죠. V에 6분의 파일 때, 10분의 파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V에 6분의 파일 때, 6분의 파일 때 V0, 이건 50V이긴 한데, 그래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요 A의 로그 1만 코사인 세타를 이제 가만 보면요. 2분의 1만 코사인 세타가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여러분, 200하기 공식 있죠? 알죠?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어,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또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또 트릭을 쓰는 겁니다. 2분의 1승이 돼 있으니까 또 제곱이니까 이걸 양변을 나눠주면 사인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A의 탄젠트의 2분의 세타 더하기 B가 되는 겁니다. 식 간단하게 됐죠. 그죠? 요게 이번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로그가 빠졌네. 로그 돼서 로그에 떼어서 그래서 이제 V 세타가 A의 로그 탄젠트 2분의 세타 플러스 B다 라는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죠.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두 개 조건을 넣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해볼게요. 한번 여기서 세타 1일 때 0이고 그 다음에 세타 2일 때 6분의 V0니까 V의 세타 1, A의 로그의 탄젠트 2분의 세타 1 더하기 B일 때 얘가 0이고 그 다음 A의 로그의 탄젠트 2분의 세타 2 플러스 B일 때 얘가 V0다. 그래서 A1과 A하고 B를 정의하겠죠. 그래서 B는 마이너스 A의 탄젠트 2분의 세타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를 이제 밑에다 대입을 하면 이제 뭐라 하느냐 하면 어, A의 로그의 탄젠트 2분의 세타 2 나누기 아니다. 맞다. 네. 로그의 탄젠트 2분의 세타 1 빼기니까 이제 로그로 들어갈 때는 틀렸네요. 그죠? 네. 소소하게 많이 틀리네요. 로그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플러스 B는 V0다 나오니까 B가 방금 했죠, 그죠? 했으니까 이 B는 사라지고 이래 되고 그래서 A는 보는 것 A는 V0 나누기 로그 탄젠트 2분의 세타 2 나누기 로그의 탄젠트 2분의 세타 1이 이제 되고요. B는 열을 곱을 한 거가 되니까 요 B를 여기 넣으면 되겠죠, 그죠? 넣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A와 B를 다 정했으니까 A와 B를 다 수치를 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V를 원하는 위치에 대해서 다 정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게 노트에는 계산을 다 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그 전압 자체가 임의의 위치에 대해서 결과를 쓰면 이제 V는 제타는 로그의 이것도 잘못 썼네. 탄젠트 2분의 제타 2 나누기 탄젠트 2분의 제타 1 분의 V0의 로그의 탄젠트 2분의 세타 1 분의 탄젠트 2분의 세타가 이제 이 세타를 넣었을 때 이 V가 원하는 위치가 위치에 따라서 전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여러분 실 되게 복잡죠? 실 되게 복잡한데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아이스크림의 꽃갈콘처럼 해놓고 그걸 전압을 다 걸어주면 이 속에 전기장을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자기가 배우고 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면 뭘 할 수 있게 되었냐? 그랬을 때 내가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차지가 표면된 금속이 있을 때 주위의 전기장 어떤 모습인지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그젝트하게 딱 계산됐죠, 그죠? 정말 정확하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조금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잘 따라와 봅시다. 다음 문제 조금만 제가 보고 하는데요. 소리 내어서 읽어볼까요? 한번 6.5 제가 읽어볼까요?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봅시다. 한번. 에이, 자 시작. 그다음 B 시작. 제가 말 듣기에 그림이 빠졌다 정작 그죠? 빠졌는데 제가 이거를 설명을 여기다 할게요.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다. 자, 여기서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그 렉탱귤러 수도관 같은 겁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게 있는데 납작하고 이렇게 길쭉한 관입니다. 머리를 상상해 봅시다 한번. 납작하고 긴 관인데 여기에 이제 속이 비었습니다. 속이 비었고 얘를 만들 때 밑에 뚜껑을 닫는 체제입니다. 뚜껑을 딱 얹는데 그냥 딱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본드 같은 전원체가 쫙 표면에 있어가지고 요 위에 뚜껑하고 옆에 옆면, 그 세면을 이렇게 얹는 구조가 되어 있고 뚜껑처럼요. 그 사이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안 통합니다. 자, 이때 문제 뭐냐면 음, 길이가 밑이 B이고요. 자, 이 높이가 A입니다. A이고 그다음 B가 2A로 주어져 있습니다. 2A로 주어져 있고 위치가 보면 그 문제에서 V제는 100V고 B는 2A이고 X는 2분의 A, Y는 4분의 3A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X는 2분의 A다. 그러면 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떤 내부 위치에서 이 특정한 위치에서의 포텐셜 V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하라는 건데 딱 보니까 이 뚜껑은 V0 해놓고 이 세면은 딱 연결을 해서 그라운드를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구조가 이렇게 네모나고 길쭉하고 그 속에 포텐셜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안에. 뚜껑은 100볼트를 해놓고 옆면은 또 그라운드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분명한 거는 제가 그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의미가 근처에 있는 거를 평균치한 게 그 점에서의 전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딱 보면 이것도 그냥 수치적으로 풀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대략 보면 이 뚜껑은 전압이 높고 그다음 왼쪽은 그라운드니까 전기장 등전이면 그래 보면 이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될 거다 등전이면이.
그래서 높은 전압부터 낮은 전압이 0으로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텐셜 구하라 하는 게 결국은 라플라시안 V는 0이다 라는 식에서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X하고 Y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방향이 X고요. 이 방향이 Y입니다. 이 방향 X하고 Y를 해놓고 XY하고 그럼 이 방향이 G 방향이겠죠, 그죠? G 방향인데 G 방향에다 의존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무한대의 통이니까 G 방향 의존성 없겠죠. X하고 Y에 대한 의존성만 있습니다. 자, X와 Y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상태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V는 X하고 Y에 대한 함수다 라는 겁니다. 자, X에 대한 Y에 대한 함수인데 얘가 V 2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라서 그러면 2차 X에 대한 2차 미분 그다음에 Y에 대한 2차 미분 얘에 의해서만 미분이 될 거고 얘가 0이 될 거다. 요 식을 풀고 그 다음에 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요 밑에 세면은 다 0이고 위에 뚜껑만 V0인 거를 풀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 이 왼쪽을 보면 V에 X가 0인 경우 0이고 Y는 0에서 A인 경우는 여기 등호를 빠져야겠죠. 얘는 0이다. 그다음 V에 X가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0에서 B까지고 Y는 0인 경우는 또 0이고 왜냐면 여기 0이죠. 그죠? X는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 0인데 Y 0인 지점이 0이고 오른쪽 여기는 V에 X는 B고 Y는 똑같이 0에서 A인 경우도 0입니다. 그리고 위에 뚜껑은 다르죠. Vx는 0에서 B까지인데 Y는 A는 0인 경우가 0이 아니고 뚜껑은 전 V0군요. V0다. 요 경계 조건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계 조건이 있으니까 이 라플라스를 풀면 얘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걸 풀면 좋겠는데요. 한 10분 쉬었다가 풀어보도록 합시다. 쉬는 시간에 조금 생각해 보고요. 어떻게 풀면 될지 해보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